가지고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그래서 아파트가 지어지기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이 그 근저당이나 또는 이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압류나 가등기나 가처분, 이러한 토지별도 등기 같은 경우는 이 집합 건물의 분리처분, 집합 건물 소유물 관리에 관한 제20조의 분리처분 금지에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별도 등기에 따르면 이 토지별도 등기 나중에 경매를 신청하면 이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이 없는 건물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건물 소유자만 땅이 없는 건물 소유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값밖에 안 되죠. 그 반값을 전체 시세의 60% 또는 70%의 임대차 계약서 썼다면 그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계약한 사람한테 페널티를 지금 50%를 매겼다는 거죠. 이 과시책임은 50%를 매겼다는, 50%를 매겨야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별도 등기로 인해서 임차인이 보증금 손해본 경우 보증금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얼마 정도 과실책임을 밀었냐면, 이 피고가 김에게 배상해도 손해배상 책임물을 정하면서 이를 청구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죠. 많이 줬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아파트가 5억짜리다. 그러면 전세보증금 한 3억 정도, 3억 정도 가죠. 자, 요거는 좀 얼굴을 좀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억이다. 그럼 전세보증금 한 3억 정도 되는데, 근데 거기서 토지별도 등기에서 대지에 대해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차인이 하면 건물하고 50대 50이라고 따지면 2억 5천인데 전세보증 3억을 줬으니까 3억을 줬는데 그 건물만 또 건물만 경매되면 또 이 땅이 없기 때문에 더 싸죠. 그렇게 결국 한 1억 5천 정도에 낙찰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은 1억 5천을 손해를 보게 되죠. 그 1억 5천 손해 본 거에 70%에 대한 이제 그 토지별도 등기에 있는 걸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는 국밥공주님 추천 감사합니다. 과실 책임을 묻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추천을 해주시기 그러네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래서 70%를 인정했어요. 이 부분은 70%니까 1억 5천 손해봤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제가 계산해 볼게요. 1억 5천에 대해서 손해본 거에 대해서 70%면 1억 500이니까 그래도 본인이 4,500만 원 임차보증금을 손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 현관문에 303호인데 등기부에는 302호 돼 있을 때, 이럴 때는 계약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제가 1시에 구애되지 않고 여러분한테 설명할 건 다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시간에 통제받아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다가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다시 또 강의를 시청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할애하는 동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기부하고 이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이 건물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이 따르면 여기에 권리에 관한 사항은 권리는 등기부가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나 좀 전에 봤지만 우리가 등기부 보면은 아파트 같은 등기부 때 표제부가 2개라고 했죠. 표제부가 첫 번째 표제부하고 두 번째 표제부하고 이제 갑구, 을구가 있다고 했어요. 이 표제부에 등재되어 있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내용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기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이 표제부에 등기된 내용이 다를 때에는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 승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갑구와 을구 이런 권리에 관한 사항이 그 건물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이 다를 때는 등기부가 우선하는 거죠. 그런 건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파트가 지어질 때 먼저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해서 건축돼 가지고
빈 땅에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 신고를 해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사용 승인이 났게 되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죠. 대장을 지자체가 만들게 돼요. 이 건축물 대장을 만들게 되면 이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건축주가 등기소에 아파트 보존 등기를 하는 거. 보존 등기는 최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도 생일이 있죠? 여러분도 생일이듯이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최초, 이게 누구 거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보존 등기라. 보존 등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일 두 번 있을 수가 없죠? 한 번이죠? 두 번 있다고요? 선생님을 가지고 놀시네. 여러분이 두 명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존 등기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먼저, 이 건축 허가대로 건물이 지어졌는지를,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건축 허가대로 건물이 지어졌다고 인정하면 사용승인을 내주고, 그에 따라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지니까, 이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게 되니까, 이 표제부와 각부에 되어 있는 면적이나 주소 이런 것들이 다르다. 동호수가 다르다. 그럴 때에는 대장이 우선하는 거죠. 대장이. 그러나 보존 등기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보존 등기 내고 나서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이전 등기된다. 그러면 되고 나서 건축물 대장이 변경되는 거죠. 소유권이 보존 되기 전에 먼저 사용승인하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 그거 갖고 이 아파트 등기부가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는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되면 2, 3일 이내에 등기소에서 지자체에 자동으로 인터넷, 온라인 통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2, 3일 내에 그 건축물 대장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대장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소유권 변경 등기된 각부나 을구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되냐? 이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이 다를 때는 등기부가 우선하는 거죠. 그러나 최초에 만들어질 때에 이 표제부에 기재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최초에 만들어지고 나가지고 언제까지 재건축이 될 때까지 변경이 안 되겠죠? 어떻게 변경이 되겠어요? 재건축, 건물을, 아파트가 몇 동 위치, 전용 면적 몇 대, 이런 종호수 이런 주소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지면 건물이 재건축이 될 때까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등기부가 우선하는 거예요. 왜? 건축허가하고 사용승인하고 건축물 대장이 일치가 되겠죠? 이거랑. 그러니까 요거는 우선.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이 이렇게 소유권이 변경이 될 때에는 이 권리, 각부에 대한 권리는 등기부가 우선한다.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은 동시에 확인해가지고 다를 때에는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때의 차이점은.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건 현관에 3호로 돼 있는데 등기부에는 302호로 돼 있을 때 중개업체 과실책임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은 이제 보면 왜 그러냐면 이런 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것 때문이냐면 현실에 가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집을 갈 때 현관을 볼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현관에 딱 갔을 때 이런 경우가 동호수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동호수가 잘못된 게 참 많습니다. 일단은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상 동호수가 302호로 돼 있어요. 302호로. 302호로 했는데 현장을 갔더니 현황은 아파트에는 301호로 돼 있는 거예요. 301호.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게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보통 도면을 거꾸로 읽는 거죠. 여기가 이제 101호, 102호, 여기가 201호, 202호, 여기가 301호, 302호라고 하는데, 도면은 항상 이게 지도로 해서 남쪽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입구가 이렇게 동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이 계단 올라가는 계단 말하는 겁니다. 현관 올라가는 계단이지 엘리베이터 이런 데 올라가. 또 이렇게 서쪽에 있든 이 동쪽에 있든 동쪽이라든가 또는 남쪽에 있든 서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도면을 가져갈 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나 이 북쪽에 있을 때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도면을 항상 남쪽에 도면을 이렇게 이 도면이 있다 그러면 이 도면을 이렇게 남쪽이 가도록 놓고 본인만 이렇게 돌아서서 하게 되면 이쪽에서 봤을 때는 101호가 이쪽에 봤을 때는 101호가 우측에 있는 거죠. 이쪽에 있을 때는 좌측이고 이렇게 도면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돌았을 때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자기가 돌았으면 이게 남쪽인데 이게 남쪽인데 자기가 돌았으면서 같이 북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같이 돌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도면을 거꾸로 보는 거죠. 이렇게 돌아섰다면 다시 이렇게 돌려야 될 거죠. 그럼 여기 101호, 102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돌리지 않고 그대로 같이 함께 돌아오니까 여기가 이 102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반대로 301호를 갖다 302호, 301호 현황을 붙인 거죠. 그걸 보고 그 주소에다가 그 주민센터에다가 전입신고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 전세보증을 한 푼도 못 받아요. 그 전세보증 떼 있을 때 공인중개사의 과시책임 언제는 물어봤느냐. 참 이것도 참 웃기지도 못하게 나오네요. 보면 과시책임을 현관에 303호인데 등기부에 302호일 때 중개사실을 갖다가 중개업자의 40%밖에 책임을 인정을 안 했대요. 이런 썩을 때가 다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이런 걸. 근데 사실은 공인중개사도 참 이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을 할 때는 어떤 거 보면 건축물 대장만 보면 안 되고요. 건물 현황도와 평면도를 꼭 봐야 됩니다. 건물 현황도는 국밥공주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꼭 남쪽에 놓고 자기만 북쪽에 가서 보면 되죠. 특히 현관이 북쪽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이랬을 때의 과실책임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이 과실책임은 40% 잘못된 겁니다. 70% 매겨야 합니다. 70%! 자, 제가 오늘은 흐물말, 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려면 뭘로 전문 자격증을 줍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판단은 소중하죠. 여러분은 40%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소송을 하더라도 40%밖에 안 돼요. 제가 말한 얘기는 흥분해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는 여러분이 입장에서 해주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죠. 현관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내려가면 또 이번에는 임차물이 그러니까 임차물이죠. 임차한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자의 기만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있고 원고도 그 등기부 열람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서 이때에는 원고에게 20% 공인중개사에 80% 이거는 잘한 판단이지 잘한 판단. 이렇게 되고 다음에 또 한번 가볼까요? 주택을 등을 임대 관리하는 중개업자의 보증금 상해. 이 강남에서 이것 때문에 그냥 원룸을 그냥 그 관리업체가 그 임차인한테는 전세보증금으로 받고요. 그 임대인한테는 월세로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을 하다가 도망간 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참 그런데 이게 보면 그 관리를 중개보증원이 불법행위를 했는데 또 이 당사자가 또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또 몰랐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중개보증원이 불법행위에 대한 중개업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자신의 책임을 감화해달라고 주장할 수는 허용될 수 없으나 중개보증원을 고용하였을 뿐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중개업자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쫓아 손해배상 및 그 금액을 정하면서 참작해야 한다. 그래서 건물주가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과실責책임을 얼마를 매겼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3번 이 부분에서 과실책임을 70%를 인정했네. 70%.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렇게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뭐 사짜죠, 사짜. 근데 다음부터는 보면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떼인 보증금 중개업자의 과실책임을 50% 이상으로 법원이 판단한 사례인데 지금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지금 같은 경우로는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허접한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다음 사례 지금부터 과실 사례를 갖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책임을 50% 미만으로 인정한 이 판단을 보면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과실책임이 더 많은 거죠. 어쨌든 전세금을 떼이면 지금 다음 같은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이게 되면 상당 부분 임차인이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임대인이 재산이 있으면 끝까지 수석하라. 또 하나 뭐냐면은 공인중개사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상당 부분을 하다 보면 본인이 손해보상 상당은 이 보상받을 수 있다. 100% 손해를 띄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아까 같이 5가지를 꼭 봐라. 그 5가지가 뭔지 모르면은 다시 43번째 제가 첫 번째 한 10분에 거쳐서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